서울 하늘에 거대한 우주선이 날아왔다. 처음은 혼란과 공황 상태였다. 외계인들이 지구를 침공하거나 혹은 인류를 노예로 삼으러 온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저 하늘에 떠 있기만 했다. 정부는 그들이 인류에게 적대감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그들과 대화해 보기로 했다. 상형문자나 이진법 등 각양각색의 방법으로 대화를 시도해 보았지만 우주선은 여전히 반응이 없이 허공에 떠 있었다. 떠 있는 것만으로도 지구에 위협적입니다. 그동안 자체적인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미국의 발표 내용이었다. 미국은 우주선이 선한 의지로 지구에 왔다는 것을 믿지 않았다. 언젠가는 공포의 대상이 될 거라는 생각에 이들을 적으로 간주했다. 그리고 어느새 이들은 지구의 적이 되어버렸다. 며칠 후 미국과 연합군은 우주선을 공격했다. 그것도 기존에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첨단 무기로. 사람들은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미국의 공격 장면을 TV로 지켜보았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다. 미사일이 우주선을 격추해야 하건만 갑자기 미사일이 우주선을 관통하듯 그냥 지나쳐버리는 게 아닌가? 당황한 미국과 연합군이 전투기를 띄워 우주선을 공격했지만 결과는 똑같았다. 지구에 있는 것이 아닌가 봐. 사람들은 이 기현상을 차원 이동이나 우주의 신기루 현상이 아닐까 생각했다. 그렇게 우주선은 또 3년이라는 시간을 하늘에 떠 있었다. 이제 그 어떤 정부도 그들과 대화를 시도하지 않았다. 물론 그 어떤 나라도 우주선을 공격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저 한결같이 떠 있었으니까. 결국 사람들은 이 우주선을 하나의 풍경 정도로 받아들이게 되어버렸다. 1년 후 갑자기 우주선이 태양처럼 붉게 불타오르기 시작했다. 우주선은 마치 그대로 폭발할 것처럼 검붉어지더니 빅뱅을 일으키듯 거대한 성광이 발현됐다. 사람들은 우주선이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구나 하며 가슴을 졸였지만 인류의 피해는 없었다. 다만 그 이후 사람들의 머리 위로 손바닥만한 숫자가 홀로그램처럼 떠다녔다. 뭐지? 이 숫자는 처음에 사람들은 머리 위에 숫자를 보면 난리가 났었다. 말세에 나오는 악마의 숫자라거나 혹은 외계인들이 납치해갈 일련 번호라거나 별의별 해괴한 이야기가 다 나돌았지만 역시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다. 대신 사람들의 궁금증은 점점 더해져만 갔다. 도대체 이 숫자가 뭘까요? 앞으로 남은 생명의 시간이 아닐까요? 제가 봤을 때는 인간의 지능 순위 같아요. 사회의 저명한 학자와 박사들이 모여 몇 날 며칠을 토론하고 연구를 해보았지만 답을 찾지 못했다. 사람들은 그렇게 또 머리 위에 숫자에 익숙해지고 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숫자는 사람들에게 스트레스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남보다 적은 숫자가 왠지 자신을 대표하는 것 같아 저도 모르게 부하가 치미는 것이었다. 근데 저 새끼는 나보다 돈도 없는데 왜 이리 숫자가 높지? 그러니까 별로 잘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말이야. 사람들은 점점 숫자에 예민해져 갔다. 특히 자신보다 못해 보이거나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가 자신의 숫자보다 높을 때 사람들은 이유 없이 화가 나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40억 9,067 남자가 10억 4,558 남자와 사소한 말싸움을 하게 됐다. 둘은 친한 친구 사이였지만 서로의 숫자 이야기를 하다 시비가 붙은 것이었다. 한마디로 유치한 자존심 싸움 같은 것이었다. 그러나 결과는 유치하지 않았다. 싸움은 점점 커져갔고 이성을 잃은 40억 9,067 남자가 10억 4,558 남자를 죽여버렸다. 그리고 순간 띠링하는 전자음이 들렸다. 알고 보니 40억 9,067 남자의 숫자가 10억 4,558로 바뀌는 소리였다. 추후 사람들은 이 소리를 살인의 방울소리라 부르게 됐고 이 사건은 10억 4,558이었던 김호진을 이긴 40억 9,067 이억수의 깨달음이라는 뜻으로 혁수해탈이라 불렀다. 혁수해탈 이후 사람들은 그제야 자신의 머리 위에 떠있는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게 됐다. 숫자는 힘의 랭킹이었다. 짐승으로 말하자면 서열이었다. 그날 이후 서열 싸움은 지속적으로 벌어졌다. 우주선 성광의 영향이었는지 아니면 인간의 타고난 본성 탓이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후 인간들은 이성을 잃기 시작했다. 그리고 결국 한국에서 시작한 서열 싸움은 세계 곳곳으로 퍼져갔다. 이러한 서열 싸움은 당연하게도 지독한 사회적 혼란을 가지고 왔다. 인간들은 닥치는 대로 사람을 죽이거나 습격을 하며 랭킹을 올리려 했다.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는 건 일도 아니었고 한술 더 떠 어린이와 힘없는 여성까지 그 대상을 가리지 않았다. 이에 세계 정부는 강력한 법규를 만들어 이들을 처벌하려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내걸고 싸우는 서열 싸움은 사라지지 않았다. 서열 싸움은 이제 랭킹전이라 불리고 있었다. 랭킹전의 룰은 간단했다. 랭킹이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죽이면 높은 자의 순위를 빼앗고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죽이면 자신의 숫자 옆에 플러스의 숫자가 올라갔다. 플러스의 숫자는 몇 번의 랭킹전에서 도전자를 죽이고 이 번호를 지켰다는 성적표였다. 따라서 다른 도전자들이 그 숫자를 보며 쉽사리 덤비지 못하게 하는 효과를 가져다 주었다. 그렇게 의미 없는 싸움은 계속됐다. 약하고 착한 자는 모두 죽고 강하고 영악한 자는 살아남았다. 이제 지구의 학자나 정치인, 재벌, 공무원 등 우리가 소위 엘리트층이라고 말하는 자들은 이미 죽어 찾아볼 수도 없을 정도였다. 나라 또한 마찬가지였다. 이미 정부는 재구시를 하지 못했고 제일 강한 앵커들이 나라를 차지해버렸다.
인간들은 그렇게 지구를 지옥으로 만들어버렸다. 그 누구도 지구를 침공하지 않았는데 말이다. 항상 그렇듯 우주선은 여전히 하늘에 떠 있었다. 이제 지구의 인구는 78억 7,496만 5,732명에서 28억 5,658만 4,332명으로 줄었다. 살아남은 자들의 번호는 제각각 뒤섞여 있었다. 그 중에 내가 살아있었다. 맨 처음 부여받은 번호를 가진 채 내 번호는 78억 7,496만 5,732번. 세계 꼴등이었다.